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오늘 필링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 거거든요. 워낙 필링이라는 제품들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필링도 있고 바 필링도 있고 약초 필이라든지 다양한 필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원데이 필이라고 해서 그 미세 약초 필, 마이크로 니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필링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혼자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필드를 뛰고 있는 영업사원들의 그런 의견들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필드를 뛰면서 경험했던 거, 원장님께 임상을 들었던 거, 본인들이 원장님께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영업사원이 필드를 뛰면서 이제 실제로 보고 느끼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특별히 각본이나 이런 거를 짜진 않았고요. 그냥 영업사원들 둘러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길어지더라도 한번 보시다 보면 이런 필링도 있고 이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 이제 다른 원장님들께 이런 임상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저희처럼 필드를 뛰고 있는 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각 담당자, 원장님 샵에 오는 그 본인 담당자가 아니고서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영업사원들끼리 한 5명에서 각자의 의견, 그리고 자신들이 보고 영업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좀 생생한 정보들이 많이 녹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시간이 나실 때 동영상이 좀 길더라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의하는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약초피를 왜 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주는지, 나는 그게 강대 같은 경우에는 샵에 가면 약초피를 왜 쓰는지를 일단 뭐 여드름에 뭐 없나 할 때 가장 효과적인 필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화학적인 뭐 아스들이나 이런 화학적인 필링들이랑은 다르게 어느 정도의 물리적 자극들이나 뭐 이런 각질이 제거가 되는, 박피가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센 걸 좋아하고 좀 피부를 다이나믹하게 바뀌고 싶어하는 원장님들한테 많이 권하는 편이죠. 그리고 일단은 뭐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뭐 아니면 뭐 좀 갈라진 뭐 바디에 이런 뭐 튼살이나 뭐 이런 데에도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 관리실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보통 나는 권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바디에도 많이 쓰고 트러블 있을 때, 그리고 저기 임신선 같은 거 없앨 때도 이제 이걸 좀 많이 쓰시는 편이더라고요. 맞아. 이게 결국에는 얘기할 때 이런 약초들을 따위들을 얘기할 때 이제 파워 필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GGA 레티네이도 얘네들이 프로그램 짤 때 파워 필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이 파워 필링의 그 개념들은 굉장히 강필들을 파워 필링이라 그래. 병원에서 하는 TCA 필링들이나 그런 것들 파워 필링이라 그러고, 우리가 보통 그강들이가 말했던 것처럼 아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 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키트로 판매를 많이 좀 했었잖아요, 독용보다는. 근데 이제 티켓팅을 하실 때 바디에 쓸 때는 이 하나 가지고 분명히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 가지고 액티베이터만 더 사라 그러면 액티베이터를 하나 가지고 이걸 두 번 나누는 거야. 그러면 바디에 쓸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 가지고 액티베이터를 그렇죠. 근데 요거를 쓰게 되면 결국 이게 모자라니까 액티베이터를 독용사 가지고 거기다 쓰게끔 하시는 거죠. 또 독용이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에 액티베이터를 두 가지 쓰면 강필 아니죠? 약간 약필이 되는 거죠. 네. 나눠서 쓰게 되면. 그렇죠. 그래도 뭐 충분히 그 바디 등드름이나 가슴이나 웨딩케어 하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 임상도 나온다. 근데 그리고 각질도 많이 제거되는 사람들은, 바디는 또 특히 손을 많이 안 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거를 임플란팅을 많이 하면은 각질이 훨씬 더 많이, 대다수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임상 눌러서 자체는. 인큐베이팅 하면 좀 덜 일어나는 편이고, 러빙을 해야 돼. 러빙을 러빙을 해서 하면. 많이 강하게 씹으면 중간에 미안한데 팩트는 저 뭐고 조성 컴퍼레이션 사장님이랑도 그때 직접 얘기를 했었는데, 러빙을 하는 것보다 얘들은 침이 주된 그 껍질을 일어나게 만드는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얘들은 임플란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각질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눌러라는 거지. 내가 그때 물어봤을 때 그냥 모공 반대편으로만 해서
임플란팅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했거든요. 박힌 상태에서 러빙을 하는 것만 안에서 지네들끼리 돌아라고 하는 돌아라고, 거지.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고객들에 하여금 이 액션감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지. 이게 사실 원데이 필링을 여드름이라든지 뭐 모공이라든지 흉터 이런 데 쓰는데 사실 얘가 근막,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테크닉으로 근막을 뜯어내는 테크닉을 하고 이거 들어가면 윤곽에도 굉장히 훨씬 좋아요. 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프로그램 보면은 그 테크닉 하고 나서 들어가라 그러잖아. 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테크닉이 아니라 이렇게 근막을 뜯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 테크닉을 해서 이런 턱라인이라든지 약간 처진 부분, 그러니까 근육이 약간 유착돼서 이게 탄력에 떨어진 부분을 근막을 뜯어낸 다음에 얘를 심으면 훨씬 그 부분이 리프팅이 잘 돼요. 실제로 그 데콜테하고 흉쇄 여기 풀어놓고 필링이 들어가야지 이제 혈액이 많이 올라오니까 맞아요. 재생이 잘 된다고. 그렇게 얘는 하더라고요. 사실 심어놓은 우리가 그 림프 드레나지를 하고 나서 얘를 해야 훨씬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효과적이에요. 네. 보통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세안을 12시.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른 저런 필링들이 보통 3일 정도 있다가 세안을 하게 만드는 것도 많던데 저기 이제 고객들 반응 자체는 오늘 임플란팅을 해도 내일 바로 세안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이제 뭐 원리 같은 거를 보통 어떻게 설명해줘요? 약초필에 대한 원리. 이제 저게 왜 어떻게 작용해서 뭐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릴 때 약초의 원리. 원리. 저 이제 저 필링의 어떤 원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 이제 바늘이 들었잖아요. 이 바늘이 얼굴에 이렇게 모공에 탁 박혀버리면 그쪽으로 이제 혈액이 몰리는 몰리죠. 거지. 네, 그러면 그치. 이제 세포가 그 혈액을 타고 온 산소를 되게 많이 먹고 더 빨리 분열하니까 더 빨리 성장하니까 묵은각질은 떨어져 나오고 새살이 이제 빨리 올라오는 개념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 바늘이 그런 쪽에서는 봤을 때는 재생이 되는 거고 재생 측면인 거고 이제 여드름 고객 같은 경우에도 저거를 적용을 하잖아. 여드름도 이제 이 아크네 균, 여드름균이 공기를 만나면 바로 죽어 사멸이 되버리니까 이제 그 바늘이 모공에 박히면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실제로 저거 확대해 보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꽃갈이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 여기 다 구멍 뚫려 있잖아요. 바늘 하나 확대해 보면. 그러면 거기로 액티베이터도 들어오고 네. 공기가 들어오니까 만나자마자 여드름균이 네. 죽어버린다. 그래서 고객들한테도 그 원리를 되게 많이 설명을 해드리라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좀 알고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이런 약초필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근데 많죠. 그거를 왜 조성을 선택을 해서 하느냐 뭐 그런 것들도 원래 들어요. 스피클 좋아했어서 타브레드가 한 8개 이상 좀 써봤었어요. 근데 얘가 가장 고순도예요. 통증이 거의 없어요. 통증이 우리 예전에 없고. 저 예전에 병원에 근무할 때 약초필,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는 무슨 필이라고 해초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거 그 진통제 먹이면서 했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했는데 요즘은 제품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왔지만 지금 원데이 필 같은 경우는 되게 고순도고 통증이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네 회사에서 지네가 장점으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고순도라고 하잖아요. 고순도예요. 그 왜 우리가 처음에 그런 거 있었지 않나? 얘네 거 하고 다른 것들 비교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은 어디 갔는지 하나도 안 보이는데 확실히 순도는 고와요. 네. 그리고 실제로 셀프로 이렇게 저 같은 셀프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통증이 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전문가한테 시술 받아야 되는 게 인큐베이팅 들어가는 각도에 따라서 임상 완전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이제 집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인큐베이팅 들어가야 이게 제대로 바늘이 일정하게 이렇게 각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효과적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내 좀 박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바늘이 보통 이제 반 정도가 박히죠, 보통. 네네네. 절반 그래서 정도 이렇게 박히고 나머지는 이제 탈락되죠. 부러지고 이제 안에 박혀 있는 아이들은 체내 흡수. 그렇게 돼 있고 뭐 저거 얘랑 이제 같이 보통 쓸 때 이 시트 마스크를 또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제 독특하다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게 우유에서 단백질에서. 추출해서 실제로 이 시트를 불로 태워 보면 그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 단백질이니까. 근데 확실히 가벼워. 그러니까 이 약초필이랑 딱 결합해가지고 쓸 수 있는 확실히 가벼운 마스크라 가지고 압착력도 좀 이 압력이 강하면 아무래도 이런 약초필을 하고 나면 통증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심해지고 아무래도 열감도 많이 오르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비해 쓸 때 원장님들이 쓰시기에도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가볍고 밀착력도
좀 떠 있는 느낌도 많이 나고. 인네들이 실은 바디로도 이거를 바디 시트로도 만들고 싶은데 수요가 없으니까 많이 못 하나 보더라고. 근데 결국 얘네가 할 수는 있대요. 왜냐면 얘네가 이네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재단을 가지고 있거든.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흔히 밀크 마스코라고 원장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우유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우유가 아니잖아, 그지? 얘가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 우유 추출한 게 아니라 이 시트 자체가 우유예요. 시트 자체가 우유야. 그래서 얘네를 뭐라더라?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 우유를 해가지고 이게 그 응고시켰다가 한지 만들듯이. 그렇게 한다 아. 그랬거든. 얘네가 그래서 우유 마스크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드는 데가 또 있어. 있는데도 비싸. 근데 이건 그렇게 또 비싸지 않잖아. 많이 안 비싸. 일단 금액이 좋지. 근데 사실 좀 아쉬운 건 이 크기가 조금 작아. 작다. 작다라는 특히 거. 나한테 작아. 난 작아. 그렇지. 작아. 일반적으로 남자들한테 조금 작을 수 네. 있다는 게 단점이지. 근데 확실히 가볍기도 가볍고 그리고 쿨링도 확실히 빨리 되니까 얘랑 딱 결합해서 쓸 때도 좋지만은 좀 뭐 셀룰로즈 마스크나 이런 게 이제 밀착력이 좋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거는 안 맞는 거죠. 엑소돔 같은 거. 하지만 그거는 안 되지. 그러니까 또 순환도 안 된다고 그거는 또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 얘랑 결합 말고 일단 시중에 나오는 마스크들 같은 경우에도 그 밀착력이 좋다는 게 장점일 수 있지만 좀 단점으로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추천해주기 딱 할 때 좋은 이거 없어서 다른 일반 시트 마스크로 쓴 적이 있었는데 진정이 이것만큼 잘 안 차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요? 예. 그게 또 어떤 데 가면 이제 원장님들이 모델링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끝나면. 근데 사실 이게 모델링을 쓰면 안 되죠. 되거든. 네. 근데 이게 바늘이 박혀 있는데 무거운 거 이렇게 눌려버리면 더 게다가 뻔뻔해. 이제 또 나중에 모델링이 넘어가더라고. 모델링이 굳으면서 떼면서? 뗄 때 바늘이 거기에 모델링이 묻어서 같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시트 마스크를 쓰라. 굳이 할 거면 이거 올려놓은 상태에서 모델링 올려버리면 되죠. 뭐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굳이 할 낫지. 거면. 또 고객들이 원할 수 있으니까 모델링을. 그러니까 보통 시트 이거 올려놓고 그 쿨러 돌리고 돌리면서. 그렇게 또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임상 같은 경우에 되게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진짜 잘 나오는 보통 편. 이걸 3주 텀으로 하죠. 3주에 보통 한 3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 그리고 만약에 또 스팟으로 들어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하고. 번씩. 예. 그러니까 스팟은 이제 특정 부위에 네. 반응되는 곳만 쓰는 거고 이제 바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주기로 쓰신대요 보통? 바디도 2, 바디도 3주에. 2, 3주에, 2, 3주에 한 번. 어떤 원장님들은 이제 이게 좀 양이 많아요. 사실 1회 분량치고 이게 양이 많거든요. 많죠. 얼굴 전체 신경. 그래서 이거를 쓰고 일부 한 조금 남겨놓고 나서 고객들한테 블랙헤드 심한데 있고 코 부위에 모공 납이 좀 심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개념으로 약간 넣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쓰셔도 여기가 모공이 약간 타이트닝하게 좋아져요. 그때 광호랑 얘기했나? 요 하나가 바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때 얘를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액티베이터를 더 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 액티베이터만 따로 사서 네. 바디를 하실 것 같으면 도경을 사시든지 아니면 요걸 구입하시고 액티베이터만 따로 하시면 바디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조선에서 홈케어가 지금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후기들 좀 받아보신 게 있어요? 예, 어때요? 엄청 좋답니다. 그러니까 실은 화장품들은 기초 화장품들이나 뭐가 됐든 간에 이 선호도에 따라 다를 텐데 이 크림이 그동안 우리가 품절이 됐다는 됐었잖아요. 근데 이 원장이 이 크림을 되게 기다렸어요. 결국에는 얘도 펩타이드 크림이 네. 지금 계열이잖아. 그러시더라고. 이거 구성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가 들었는지. 자, 뭐 구성 우리 토너가 있고 네, 크림이 있고 토너, 크림, 그리고 이제 앰플, 토너와 앰플 크림, 그리고 여기 비비 크림, 비비 이렇게 크림. 네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관리가 하고 나면 고객들한테 이걸 판매를 네, 보통 홈케어로. 하시는 편이죠. 네. 그리고 또 관리용으로도 하나를 쓰시는 거고. 사실 이게 원데이필하고 유분기 많은 제품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이게- 임플란팅을 하고 네, 왜냐면 이게 그 약간 일시적으로 모공이 확 열리거든요. 이게 바늘을 심어놓으면 모공이 열리는데 그 상태에서 무거운 제형의 유분은 막이 씌워져서 순환이 안 돼서 안 이제 된다. 쓰지 말라고 약간 수분감 많은 제형을 제품을 쓰라고 했는데 이게 구성이 진짜 잘 나오는 게 우리 사실 뭐 이런 필 같은 거 하고 나서 붉은증 이거 못 가리면 이거 피부 되게 데미지 입고 예민해지는데 이 키트 안에 재생 비비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게 고객에게 판매하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저처럼 여드름 피부들 같은 경우에 딱 약초피를 하고 나면 한 2, 3일 동안 기름기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막 간지러울 정도로 막 기름기를 많이 내주는데 딱 거기 전용으로 가볍게 쓰기 좋은 제품들이기도
하면서 수분 함량들이 기본적으로 엄청 높으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진정도 좀 많이 되고. 보통 지성 피부들이 보면 이제 임플란팅을 했을 때 각질이 잘 안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는 어떤 많이 일어나는 근데 저는 많이 안 일어나는 맞아, 편이에요. 안 일어나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뭐 이런 뿐만이 아니라 뭐 웬만하면 나는 각질들이 많이 안 일어나는 편이긴 해서. 그러니까 고객들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각질이 또 많이 안 일어나면 또 효과가 효과가 없다라고 또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있는데 분도 있지. 인상 자체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각질이 일어나지 각질이 않아. 하나도 일어나는 전혀. 효과를 봤다. 그런 그리고 원데이필은 뭐 문제성 피부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 피부 쓰셔도 됩니다. 저 1년에 한 3번 정도 쓰거든요. 원데이필 사용했을 때 제가 이제 관리를 했을 때 원데이필로 관리를 했을 때 어떤 고객이 진물이 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진물이 나고 뭐 엄청 심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인큐베이팅을 세게 해서가 아니라 이게 고객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이 스테로이드 연고를 오래 먹었는지 주사를 오래 맞았는지 피부 아토피가 있는지 그거 확인 안 하고 하면 이제 컴플레인 100%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 속에 있던 거 배출해내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내가 병원 가서 약은 먹지 말고 너무 가려우면 주사는 한 대 맞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주사 맞고 이제 그 다음번 와서 재생관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진물이 다 떨어지면서 새살이 붙는 게 이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피부 완벽하게 깨끗해졌거든요. 진짜 효과 좋아요. 저거를 이제 하고 나서 가렵다 하는 가려워요. 고객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객들이 보통 그런 그 알레르기 약 그거를 먹으면 또 즉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먹어가면서 할 정도로 효과를 보니까. 그리고 뭐 우리 교육할 때에도 그냥 그럴 때 굳이 뭐 다른 처방 말고 그냥 지르텍 가가지고 약 처방 지르텍 얘기 많이 시켜서 하잖아.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너무 가려우면. 실은 원래 얘네가 이거를 우리한테 파일을 준 이유가 요거 납품할 때 항상 요거 줘라 그러잖아. 맞아요. 근데 사실 요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필링 할 때 고객들하고 다 나중에 줘야 돼요. 이제 사후에 문제가 안 생길까봐 이런 상담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안 하지 샵에서. 이게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 생리 중일 때 이제 순환자 혈액이 확 몰리니까 그때 좀 피해서 보통 그렇게 하죠. 이게 그러니까 설문지 이렇게 모든 되어 있어요. 필링들이 생리 때 이렇게 피해라 호르몬 수치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 재생이 잘 안 된다는 개념인데 그걸 또 샵에서도 안 지키는 경우도 많고 이제 샵에서 알아도 고객이 또 자기가 그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걸 미리 상담을 좀 잘 하면 좋은데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거 납품 들어갈 때 보통 원장님께 드리잖아요. 우리가 또 이걸 요청을 해서 원장님이 아니면 우리가 챙겨 드렸을 때 이런 걸 하는 습관을 좀 원장님들 좀 가졌으면 좋은데 안 하는 데가 너무 많고 그런 데서 클레임이 걸리니까 실제로 필링을 잘 하고 계신 원장님 샵에 가면 항상 필링 전에는 무조건 이거를 상담하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약을 뭘 먹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한단 말이지. 그리고 또 이거 내가 납품 들어간 샵에서 원장님 참 잘하고 계신 분이 이제 이런 부드러운 살에다가 이제 이렇게 문질러 보고 그러면 이게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 필링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여기 문제가 없으면 얼굴에도 보통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안 하시는 게 문제고 또 그 원데이필 하나의 이제 장점이라면 약초필을 많이 써보시는 원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떤 제품을 하고 나면 염증 같은 게 오히려 생긴다. 그게 이제 저 안에 고순도 니들이 없어서 이제 반을 많이 써야 되는데 불순물들이 좀 많이 섞여 있으면 그거 자체가 스크래치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저걸 하고 나서 염증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 원데이필은 그런 데 대한 클레임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던 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니들은 하고 나서 염증 생겼다는 후기가 생각보다 많았거든. 저거를 그거 하시는 누구 거래처였지? 저기 발삼 예, 솔루션. 그걸 한번 설명해 와주세요. 네. 그거를 하셨다는 원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게 물광 약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화를 짜는 결국에는 이게 요걸 액티베이트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성분들을 넣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피톤치드 뭐 그렇죠. 인큐베이팅이 잘 되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건데 그 발삼의 스텝 1 스텝 1. 네, 그 B5 겔 같은 경우랑 얘랑 섞어서 하시더라고. 그래 그거랑 비슷하네. 발삼 같은 데다가 저걸 섞어서 했을 때도 임상이 잘 잘 나온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실 그 차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제법 했었어요. 예, 제법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도 해보니까 이래저래 필링들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이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까. 효과가 딱 나오지.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엄청 묽으면 또 안 될 거란 말이지. 그죠? 근데 딱 B5는 약간 쫀득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박히는 것도 잘 되고 이제 러빙도 잘 되시는 거라 그런 식으로 해서 했죠. 프로그램 짜기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약초를 왜 잘 10회 쓰시죠. 티켓팅 안에 2번 정도 넣기가 괜찮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근데 약초만 딱 뭐 이렇게 티켓팅 하긴 그렇고 약초가 보통 3주에 한 번이니까 그 사이 재생 뭐 관리를 피부 보건 뭐 프로그램 뭐 약간 뭐 환생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약초 2번 넣고 재생 넣고 뭐 그 안에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 선크림. 네, 선크림. 네, 뭐 그냥 그거 이게 그거죠. 보습 선크림이잖아요, 그죠? 네. 이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좀 매트한 것들 바르면 좀 네, 무겁기 네. 때문에 그래서 조금 묽은 타입의 워터드롭 타입은 아니고. 에센스 타입. 아 맞습니다. 에센스 타입. 그 선 에센스라고 이름이 이름 선 자체가. 에센스. 특히 지성 피부들 저처럼 여드름 피부들 좀 두꺼운 피부들은 진짜 좋아요. 그리고 백탁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서 발림성도 좋고 그리고 뭐 차단력이야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발림성이나 뭐 지속력이나 그리고 뭐 발라놨을 때 나중에 기름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좀 선크림 치고도 고급스러운 느낌은 많이 나요 실제로. 그 선 에센스 타입들을 저는 원래 선호하고 판매도 그쪽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원장님들한테도 그쪽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선 에센스 타입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서는 최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을 때도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엄청 괜찮고. 사실 나는 필링제 중에서 저거를 좀 되게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한데 인상이 사실 되게 좋고 제품 자체가 조성에서 나온 제품이 확실히 좋은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다는 느낌? 실제로 이렇게 써보면 참 괜찮은 제품인데 그거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좀 아쉽다는 거. 그래서 뭐 한번 이번 기회에 이제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이 방송으로 송출을 하겠지만 굉장히 좀 알고 적극적으로 이번 가을 또 시즌이니까 한번 해보셔도 매출도 그렇고 임상도 그렇고 잘 내가 봤을 때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맞아요. 그 약초를 그런 선입견을 좀 깨드리자고. 약초하면 아프다, 각질 많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깨워드리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바늘이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뭐 안 된다 이렇게 벽을 쳐버리시니까 근데 막상 그렇게 해갖고 또 원장님한테 설명해갖고 한번 딱 써보신 분들은 이거 진짜 괜찮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고 생각보다 안 아프네. 다 바늘. 일단 안 아프고 각질이 또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는 데 비해서 임상이 잘 나오는 편이고 특히 여드름 케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퍼펙트하다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저거 임플란팅 하면 여드름은 거의 없어진다. 보통 한 2회 정도만 해도. 진피성 색소까지는 사실 좀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표피에 있는 색소는 어느 정도 많이 잡혀요. 저 검버섯 이렇게 컸던 거 되게 갓 생긴 비밀 색소 네. 그런 거는 그런 진짜 게 또 많아서 잘 잡힌다고. 막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크기가 줄어들어요. 원래 키미 자체가 이제 연하게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내용 혹시 다 보셨습니까? 안에 내용을 대충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데이 필이라는 건 마이크로 니들링 필인데 그 필링을 만드는 바늘, 그 바늘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플랑크톤이 죽어서 바다에 가라앉으면 그걸 채취를 합니다. 거기서 정제를 해서 바늘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이 바늘의 순도가 만약에 떨어지거나 불순물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필링을 하는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염증을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요. 근데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원데이 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바늘의 순도가 굉장히 높고 불순물 함유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도 99%짜리 바늘이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통증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각질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액티베이터에 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 필링은 아닙니다. 다만 바늘이 직접 얼굴에 꽂히는 그런 좀 강력한 필링에 속하다 보니까 임상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지만 또 그에 맞게 재생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재생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데이 필은 지금 같은 가을 시즌에 고객들에게 많이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등이라든지 팔이라든지 뭐 임신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피부 문제에 광범위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필링이라는 거 그런 내용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타 제품 중에 뭐 저희가 취급하는 또 다른 브랜드 안에서도 물광을 좀 많이 내고 싶다 하시면 수분 제품에 파우더를 섞어서 또 쓰시는 그런 또 원장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활용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데이필을 10회 티켓팅 중에서 2회 내지 3회 정도를 관리를 넣으셔서 관리를 하시면 관리 단가도 조금 높아지지만 정말 임상은 확실하게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링들 한번 도전을 해 보시고요. 아까 내용 중에서도 있었는데 필링의 원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이 바늘이 얼굴에 수천 개가 꽂히게 됩니다. 바늘이 꽂히게 되면 그 자리로 혈액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요. 이제 뇌가 인식을 하기에 몸에 이제 나쁜 성분, 외부의 적이 들어왔다고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혈액을 얼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보내줍니다. 혈액 속에 있는 산소를 이제 세포가 굉장히 많이 받아 먹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많이 세포를 받아 먹고 분열을 더 빠르게 시작을 합니다. 세포가 점점점 커지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묵은 각질들은 빨리 날아가고 재생이 빨리 돼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일에서 5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각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재생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불금증이라든지 어떤 외부에 보이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수분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케어를 좀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에 아까 좋다고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었죠.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바늘이 얼굴에 꽂히면 그 공기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공 속에 있던 이제 아크네균이 공기를 만나면 즉시 사멸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을 혐기성균이라고 합니다. 여드름균을. 그래서 여드름균은 공기를 만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바늘이 얼굴에 많이 꽂혀서 들어왔을 때 공기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데이필 바늘 하나를 되게 크게 만약에 이만하게 확대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꽃갈 모양 안에 구멍이 다 나 있습니다. 그 미세한 구멍 안으로 공기가 타고 들어오고 그 액티베이터 또 유효한 성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즉각적인 효과를 본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바늘이 꽂혀 있던 것 중에 절반은 부셔져서 날아가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체내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데이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피부의 원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재생에 적합하다는 거, 그리고 여드름이나 이런 케어에도 굉장히 잘 이제 맞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저희 실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에 보시면 바늘을 이제 피부에 이제 인큐베이팅을 할 때 그 방향을 잘 보고 밀어 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 이제 샵에 와서 관리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고객들이 계속해서 홈케어를 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필링들은 샵에서 직접 와서 전문가인 원장님들께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 사실들을 고객분들한테도 인지를 시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희도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원데이 필링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길게 들려드렸는데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정보도 있고 하지만 이제 시간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담당 영업사원들을 부르셔서 샵에서 또 길게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저도 이런 필링 하나를 두고 샵에 가면 어떨 땐 2시간씩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으시고 제가 또 다른 샵에 있는 사례들을 또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자를 부르셔서 그렇게 상담을 진행해보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괜찮은 컨텐츠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